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의 이른바 술자리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과 함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에 계셨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 떳떳하면?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 이제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막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른바 7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서울 청담동에 있는 고급 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세창 전 자유총학연맹 총재 권한대행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술을 먹었다. 이 김의겸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면서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 질의가 있었으니까 응답을 하긴 했는데 좀 입에 올리기가 좀 민망했을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본인도 이제 거론이 됐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다른 질문 없느냐 피하려고 했죠. 예. 네, 그렇지만은 바로 이렇게까지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의혹을 국회에서 제기하고 예. 또 전체 더불어민주당이란 제1야당이 전체 지도부까지 총 나서서 이런 공세를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못마땅함이 아주 많이 배어 있었습니다. 예. 대통령 말씀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터무니없다 이런 맥락이 좀 깔려 있고요. 저급하다, 유치하다 이런 표현까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다 이런 표현도 좀 들어가 있고. 뭐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 이꼴 국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몇 가지로 좀 맥락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우선 첫 번째는 국회 법사위라는 국정감사장에서 김의겸 의원이 이 내용을 질의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또 하나는 더 탐사라는 그 인터넷 매체를 예. 통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이 보도 내용이 일파만파 예. 파장을 지금 낳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법사위 당일 그 한동훈 장관이 격앙된 모습으로 관련 사실이 허위임을 예. 강조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본인 장관직을 포함해서 향후 있을 모든 공직을 걸 텐데 의원님은 뭘 거시겠냐 예. 뭐 이래서 저것이 국회인가 투전판인가 마치 영화 타짜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 그러면 아니면 아니라고 사실관계만 분명하고 깔끔하게 말하면 되지 굳이 저렇게 격앙된 태도로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도 옳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보도가 나오고 많은 시민들이 그 보도 내용을 확인을 한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보도 내용에 사실은 따져볼 지점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그 첼리스트가 주장한 바에 대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본인의 그냥 일방적인 진술 주장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예. 실제로 사실관계에 부합한가? 그리고 이세창 총재라는 분이 실제로 그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두 차례 전화 통화. 물론 예. 이제 그 다음 날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는 오후 4시에 본인 기자회견을 열어서 앞선 보도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사실이 아니다. 예. 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통화를 해서 그 얘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확인을 해주냐,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제 예. 이런 반론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실관계들이 저간에 있고 이제 이게 일파만파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급기야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가 현장에서 대통령께 물었고 관련해서 이제 저런 반응이 나온 것인데요. 어쨌든 국민들은 실제로 지난 7월 20일 새벽 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예. 무슨 일이 정말 있었던 것이냐 아니냐 일단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반대편에 있는 김의겸 의원은 그런 의혹이 있으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더 탐사에서는 취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관련해서 민주당도 의혹이 있다면
진실을 확인해 보면 될 것이다라고 예.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1라운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2라운드, 3라운드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는 좀 지켜볼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자,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네. 자꾸 사실관계라는 말씀을 되풀이하니까 이게 마치 있는 사실을 한동훈 장관이나 대통령이 부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거든요. 예. 굉장히 민망해요. 자, 김의겸 의원은 어떤 분입니까? 언론사에서 수십 년 동안 기자를 한 분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대변인입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만한 근거와 물증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무 근거와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제보 내용이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협업을 했다는 그 매체의 전신은 김건희 여사가 술집 접대부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게 타당하죠. 타당하다. 예. 네, 그리고 자꾸 뭘 걸어라. 이거는 김의겸 의원이 먼저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입증을 해야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을 해놓고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 보고 입증을 하라? 이거는 완전히 순서가 바뀌었죠. 알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 쟁점인데 두 가지 쟁점이 이제 혼재돼서 서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말씀 잘 정리하셨지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한번 논해볼 필요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국감장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할 만한 성질의 질문이었냐 아니면 부적절한 질문이었냐 이제 이 두 차원인데 이게 이제 막 자꾸 뒤섞여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김의겸 이 국회의원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보다는 사실이냐 아니냐가 궁금하니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에게 장관에게 물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이냐 아니냐는 쟁점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 이거 충분히 물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이 질문을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볼 가치가 없다라고 보세요? 만약에 단순한 제보다 예. 그리고 약간의 더 확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뭐 물어볼 수도 있다고 보지만 핵심은 협업, 본인이 협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제보, 이 취재 과정, 이 매체와 본인이 협업을 해서 뭔가 이 스토리에 대해서 이 구성을 했다 예.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만들어서 갖고 왔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제보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걸 국감장에서 얘기했다는 거는 순수하게 제보만 받아서 얘기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이런 정도 수준의 얘기를 국감장에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판단은 본인은 뭐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김의겸 의원이 비례의원으로 쉽게 배지를 달아서 이럴 수 있다고 봐요. 예. 지역 구민이 있고 그 지역 구민의 선택을 받아서 들어온 국회의원이라면 지역 구민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가볍게 이런 얘기 할 수 없다고 저는 책임감 봅니다. 있는 질문을 해야 된다. 네. 김의겸 의원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총재까지 지내신 분이 그 자리를 주선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못한다. 그러면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과를 요구를 하시던데 국회를 상대로 또 169명 민주당 의원 전체를 상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사과를 하셨나요? 대통령께서 먼저 사과를 하신다면 그때 저도 한번 사과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사과 얘기는 잠시 뒤에 좀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연 변호사께서는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에게 술자리 의혹을 충분히 질문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세요? 저는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은데요. 예. 여기서 국회의원, 장관, 그다음에 심지어 오늘은 이제 대통령까지 이 논쟁, 이 사안에 이제 뛰어든 형국입니다. 저는 약간 오늘 느낌은 이게 점입 가경이구나, 갈수록 더하는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눈살이 찌푸러지는 일이고 상당히 이제 불안한 상황까지 이제 옵니다. 예. 오늘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러 관계는 파탄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면 뭐 북한에서 이제 예.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늘 보니까 또 10년 2개월 만에 가계대출 그 평균 금리가 5%가 예.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회의원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까지
술자리에 갔나 안 갔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뭐 어이없는 상황을 넘어서서 불안한 상황까지 가고요. 근데 그 얘기를 처음 김의겸 의원이 먼저 꺼냈잖아요, 국감장에서. 그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이제 일단 윤희석 대변인께서 아까 그 비례의원이 쉽게 배지를 달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예. 지역구 의원이나 비례대표 의원이나 각각의 지역 대표성, 예.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배지라는 거는 조금 좀 적절하지 과한 않다라는 표현이다? 말씀을 좀 예, 드리고 예.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 얘기가 나와서. 네, 네. 예. 그 국정감사의 어떤 소중한 시간에 장관이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술자리에 갔느냐, 거기에 이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변호사들이 30여 명 있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적절성 예. 내지는 팩트 파인딩을 더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들 다 저는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김의겸 의원의 발언도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법무부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흥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을 다 걸겠다. 예. 장관직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직위, 공직 다 걸겠다. 마치 미래의 어떤 직을 더 확보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이 격앙된 상황, 이 국무위원으로서 이게 국무위원으로서 예. 이게 적절한 태도인지 상당히 당황스러웠었고요. 예. 더 나아가서 오늘 대통령께서 이제 도어 스태핑에서 저급하다, 유치하다라는 이제 단어를 선택하셨어요.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선택할 수 있는 단어인지 상당히 저는 알겠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면 상당히 불안한 상황까지 가고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예. 싶은데요. 그러니까 취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협업이라는 표현을 쓴 대목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 탐사 보도를 오래 했던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탐사도 보도를 준비하고 있고, 또 본인에게도, 그러니까 그 의원실로도 제보자, 그러니까 한 제보자가 그 김의겸 의원실과 그다음에 더 탐사라는 매체에 동시에 제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김의겸 의원실은 김의겸 의원실 내부에서 취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탐사는 더 탐사대로 예. 취재를 하고, 그 취재 결과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예. 그다음에 더 탐사는 자기네들이 취재한 것을 보도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날짜가 그렇게 예.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협업이라는 표현을 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적절했냐, 옳았냐, 틀렸냐, 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제가 이제 여러 법학자들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취재를 좀 했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국회의원의 질의권은 권한이기도 하지만 직무사항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무위원을 상대로 어떠한 질문이 됐든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나 예. 그리고 또 해명할 사안이거나 그리고 또 의혹이 집중된 사안의 경우에는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문할 수 있고 그 답변을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예. 다만 질의의 뭐 내용 가운데 무슨 뭐 욕설이라든가 뭐 타인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뭐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뭐 그런 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 없다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다 얘기하겠지만 헌법 45조에 그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면책 특권이라는 그늘에 숨어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예. 이 자체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상당한 결함이 있으니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헌법 45조에 규정하고 있는 그 면책 특권의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안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 통제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게 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취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제보자를 통해서 제기된 의혹이 있고, 그 제기된 의혹이 있을 때 뭐 기자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밖에 누구도 그렇고 취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취재해서 그게 사실관계에 부합하면 질문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뭐 이런 네.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저도 같습니다. 조금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자, 우선 저급하다라는 건 급이 낮다라는 뜻이죠. 급이 낮다. 아니, 급이 낮은 거를 저급하다고 지금 뭐라고 해야죠? 저급하다라는 말이 예. 막말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면책 특권. 저도 법사위에 있고요. 검찰 출입기자 오래 했습니다. 그러나 면책 특권이라는 것은 권위주의 시절이나 독재에서도 위축되지 말고 의정 활동을 잘하라는 의미에서 예. 부여된 것이지,
아무 말 하라고 아무 말 대잔치격으로 아무 그냥 의혹이나 제기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김의겸 의원 같은 그런 주장이 면책특권으로 보장된다면 왜 다른 의원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예. 다들 상식에 맞춰서 부합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보자가 누굽니까? 그 음식점에서 첼로를 연주했다는 사람의 전직 남자친구인데 그 전직 남자친구하고 첼로를 켰다는 그분하고는 연락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자 생활 25년 해봤지만 이런 보도, 이런 어떤 의심, 의혹 제기는 처음 봐요. 이거는 탐사가 아니라 참사입니다. 김의겸 의원실에서 나름대로 취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보를 받은 뒤에 제보를 받아 사실 확인을 좀 그렇죠. 거쳤다. 그래서 예. 충분히 질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판단해서 그날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할 때 첫 질문이 이래요. 동선과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예. 뭐 수첩이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7월 19일 밤 그러니까 20일 새벽 예. 그 사이에 술자리에 간 적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녹취록을 쭉 뭐 다 법사위 회의록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원하시는 그럼, 분들은 예.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내용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뭐 김의겸 의원실에 물어봐야 되는데 정말 김의겸 의원실에서 취재를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쳤다면 정말 그 첼리스트를 만났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주장되는 뭐 김현장 변호사라도 한 명이라도 찾아서 확인해 봤다든지 아니면 이세창 씨를 만났다든지 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통 기자들은 그렇죠. 술자리에 참석했다라고 주장되는 그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보도가 된 분들 주장이 된 분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거치는데 그것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 네. 기자한테 여쭤볼 게 아니라 김의겸 의원실에 좀 여쭤봐야 될 말입니다. 어쨌든 저도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예,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취재해서 복수의 인원이 대통령도 있었고 장관도 있었고 이세창 씨도 있었고 첼리스트가 첼로로 뭐 윤도현 밴드 노래 동백아가씨를 연주했다. 이러면은 복수가 그렇게 공익 증인을 하면 이제 국감장에서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 그건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물러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체에 대해서 이제 전선을 확장해가고 있고요. 김의겸 의원은 대통령, 장관 그리고 국민의힘 당까지 이른바 당정대가 한꺼번에 이제 자신을 포위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작 저지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뿌리고 다닌 김의겸 의원은 대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죠. 정작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이 저질 가짜뉴스에 올인하듯이 모든 걸 걸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 하셨잖아요. 그 당시 청와대에서는 이래도 되는 분위기였는지 저는 오히려 그게 묻고 싶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성을 찾으라는 말씀드리게. 당정대 셋이 모두 우르르 몰려와서 저에게 몰매를 가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폭력적이기까지 하다라고 한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표현하셨던 저급하고 유치한 선동 그 표현을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서 몰매를 가하는 것이야말로 저급하고 유치한 일이다. 예,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김의겸 의원은 대통령이 지난 순방 당시에 국회에 대해서 했던 그런 얘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본인도 오늘 이 국감장에서 했었던 부분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게 같은 선상에서 같이 하나가 되면 하나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가요? 아니면 두 개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그렇게 보시지 않으니까 앵커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겠어요? 이제 김의겸 의원이 저렇게 주장하시니까 국민의힘이나 혹시 대통령실에서 받아줄 용의가 있나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의혹 제기가 처음이 아니고 한동훈 장관 상대로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이상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다 헛발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협업까지 해가지고 또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의 태도나 질의의 내용이나 이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비례의원이라고 해서 제가 다 그런 거 아니고 옆에 조순 의원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비례의원들 훨씬 많아요. 제가 예. 드린 말씀은 김의겸 의원이 그런 국민들 선거구가 있는 적어도 예. 유권자들을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하냐는 그런 의미예요. 도대체 이런 정도의 얘기를 국회에서 꺼낼 정도라면 그걸 보시는 국민들은 아마 저분한테 들어가는 세비가 아깝다는 생각밖에 못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사과와 본인의 사과는 이제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 예, 아닙니까? 우리 연무라사님 얘기. 예, 저도 어제 밤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는데요. 예.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 참전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김금영 의원 말씀처럼 아, 이 참 전이군요. 네, 예, 이 논쟁의 참 몰려와서 전. 삼자가 이렇게 오는 상황에서 김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과거에 김의원 의원이 뭐 헛발질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한동훈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씀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이 검찰청 엘리베이터에 보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 국무위원으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국정감사에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국무위원으로서 과연 적절한 지금 답변을 했는지 그리고 더 후속적으로 나와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게 과연 국무위원의 태도인 건지 예. 이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조금 보태서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동훈 장관이 뭐 대변인인데도 언론에 대해서 회피하고 도망다니고 있다라고 해서 전화를 오늘 그 김우겸 의원이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회피하고 도망다니나 싶어가지고 예. 크로스체크 취재를 계속했습니다. 하루 종일 취재를 했더니 오늘 정보위 국감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언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안보지원사령부에서 오후 2시부터 국감이 있었고요. 예. 이 안보지원사령부에서는 전화 통화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마치 저는 사실 이거는 인신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변인인데도 언론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국무위원이고 법무부 장관이세요. 예. 굳이 이렇게 상대방을 모멸감을 주면서까지, 그러니까 마치 무슨 한동훈 장관의 눈을 피해서, 기자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예. 있는 사람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은 저는 이게 한동훈 장관이 정말 정면 승부할 생각이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정도고요. 물론 이제 불쾌하겠죠. 당연히 본인을 상대로 뭐 이상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국회 법사위 현장에서 상당히 격앙된 가운데 뭐 뭘 걸라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이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저런 모습을 지켜보고 앞서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냐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말하는 거나 이게 좀 이제 앞서 뭐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품격에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용어 선택이나 어떤 얘기를 할 때 좀 품격을 갖춰서 말씀하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도 그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김의겸 의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한동훈 장관과 뭐 김의겸 의원 모두 마찬가지죠. 품격을 갖춰서 예, 질의하고 대답해라. 그럼요. 네. 제가 아니 잠깐 두 말씀을 사람뿐만 드릴까요?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 모든 국무위원, 뭐 대통령 포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죠. 해당 법사위가 월요일 날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있었는데 오후 3시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들어오지 않았죠. 네. 오후 3시 시작되자마자 첫 번째 질의자가 김의겸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저 일방적인 주장을 해놓고 밤 12시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피한 거예요. 안 들어왔어요. 자신이 떳떳하다면 추가적으로 의혹을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자들 전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있습니다. 번째는 기자들 전화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대통령과 그 기자들도 골라서 받겠죠. 그렇죠? 골라서 그다음에 받는지 다 받는지는 두 번째로 의원님 확인하셨습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아니 두 의원님 번째로 제가 이것은 사실관계를 대통령과 확인하셨는지 저는 여쭙고 싶네요.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있는 예.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김의겸 그러니까 대변인의 확인하시냐고요. 대변인 아니시죠? 아니죠. 들어보세요. 그런데 자, 저는 잠시만 두 번째로 너무 들어보겠습니다. 단정적으로 대통령과-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대통령과 좀 법무부 들어보겠습니다. 장관이 모욕을 당했어요. 김의겸 의원에게.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삼자입니까? 그렇죠? 대통령에게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상한 의혹 제기를 했으니까 대통령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제3자가 아니고요. 세 번째, 국무위원은 그렇다면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은 참아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면책 특권이라는 건요 아무 말 하라고 있는 게 아니란 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도 합리적인 의심과 그리고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법사위나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예. 겁니다. 네. 장 기자도 조금 드릴게요 시간을. 예. 조금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이제 두 분이 말할 기회가 너무 적어져서. 그러니까요. 예, 예. 죄송합니다. 너무 말이 많아서. 그런데 의원님도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말씀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흥분 안 싶습니다. 했습니다.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판단하실 생각을 합니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어떤 문제 지적을 할 수 있는데요.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 설득 가능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자 전화를 골라받는지 안 받는지는 우리가 김의겸 의원한테 직접 확인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김의겸 의원하고 통화한 기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이 사실관계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제게 또 기자분들이 전화해서 알려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좀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에게까지 튀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2000년에 있었던 이른바 새천년 NHK 사건으로까지 다시 소환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한테 사과를 요구해요? 저는 정말 저런 장관은 역대급 법무장관입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 김의겸 의원의 질의의 핵심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대통령 된 다음에도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하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과음 좀 하지 마시라는 정도의 술 먹느라고 국정을 돌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조언은 야당 의원이 할 수 있는 거죠.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저는 이 저질 가짜뉴스 술자리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분이야말로 5.18에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2000년 5월 17일 밤 광주에서 NHK가 일본 NHK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번 NHK 방송이 아니고 광주에 있는 술집 이름입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다시 좀 기억을 되돌려서 전날 무슨 일이 있었지 좀 소환을 해보면 전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소상이? 우리가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좀 알고 있는데 다들 모르시면 제가 그때 정리할까요? 기자였어요. 무슨 일? 그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이 5월 18일 날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전야제거든요. 예, 20주년 전야제. 예, 아니 그러니까 20주년이 아니라 항상 항상 5월 항상 17일 날 먼저 내려가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당시에 그 광주의 아픔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를 좀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때 2000년 5월 18일 그러니까 5.18 전야제에 내려가서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 여당 의원들 386 의원들이 주점에서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또 그 접대하는 여성분도 있고요. 예. 그 과정에서 뭐 욕설도 나왔다 그러고 이런 거를 이제 임수경 전 의원이 공개를 해서 예. 굉장히 그 논란이 크게 됐었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 20주년이었는데 특히 그 전날 전야제에 광주에 내려가서 술집에서 술을 먹었다.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송영길 전 대표도 좀 있었고 박노해 신인도 있었고 문영린 교육부 당시 장관도 좀 있었고 우상호 의원도 있었고 임수경 전 의원도 있었다. 여성 접대부가 들어온 걸 보고 이제 뭐 임수경 전 의원이 가려고 하니까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우상호 의원이 임수경 전 의원에게 욕을 했다. 뭐 이제 이게 폭로가 된 거죠. 임수경 전 의원에서. 그래서 뭐 당시 뭐 교육부 장관도 물러나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네, 난리가 났어요. 이 사건을 한동훈 장관이 다시 소환한 이유는 뭡니까? 윤 선생님. 결국은 이런 술자리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상상력? 그런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정도의 얘기를 이렇게 예. 소상히 하는 걸 보면 그 당시에 그런 아주 그 경건한 날이잖아요. 5.18 예. 전야제면 그런 날인데도 술을 드시고 하셨던 분들이 할 말은 아니다. 뭐 그런 점을 지적한 거 아닌가 생각 듭니다. 저도 제가 술을 못 마셔서 그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우상호 전 의원은 대통령이 술을 좀 너무 많이 먹지 말라, 과음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얘기를 꺼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이 꺼내기에는 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머무든 거 나무란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 한동훈 장관이 국정감사 시절에 했던 그 시기에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장관직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직위 공직을 다 건다. 근데 이분이 이미 여당 대표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 예. 이 정치인의 전면에 나서서 본인이 이제 과거에 22년 전에 있었던 예. 야당 의원의 어떤 지금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 우상호 의원이 지금 뭐 다시 한번 또 사과는 예. 했던 후회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안인데 이걸 소환하는 거 보면서 이분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는
야당 대표가 되셨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이다 이런 뜻인가요? 네네. 예. 저는 우상호 의원이 개인적으로는 저도 참 가깝게 지냅니다만 좀 아쉬워요, 오늘 발언은. 자, 우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386의 마티 형격이고 예.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최근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과음을 해서 대통령이 일정까지 취소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렇다면은 과음해서 일정을 취소하는 일을 전제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특히 전직 비대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이런 가짜 뉴스를 선전선동하는 것 예.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호 전 의원이 저 방송에서요. 대통령이 술자리를 자주 갖는다. 뭐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제보를 공개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게 야당 의원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저런 식의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술자리가 자주 술자리를 대통령이 한다라는 제보 역시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세요? 근데 저렇게만 얘기를 하면요. 이것이 알 어느 수 정도 없다. 신빙성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슨 그렇죠. 내용인지를 예, 공개를 하라. 자신이 있다면 공개를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왜 느닷없이 대통령이 술자리를 끌고 왔을까요? 그 민주당이 느닷없이 대통령의 술자리를 김의겸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게 아니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이제 잘 아시잖아요, 기자님. 뭘 합니까? 저는 제가 아는 아니 건 무슨 없습니다. 얘기냐면요. 기자들한테 정보 보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기자들은 웬만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상호 의원이 지금 말한 저 술자리 자주 한다는 일종의 제보. 뭐 그런 제보들이 예. 그 뭐 민주당에 얼마나 가는지는 저는 확인하지 않았기 예.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뭐 기자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대통령 이렇게 그 부축받는 사진 그것이 또 이제 그 SNS에서 예. 이제 회자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술 문제에 대한 그리고 예. 대통령께서 애주가라는 사실은 이미 후보 시절부터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검찰총장 시절에도 뭐 그랬다는 예.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오늘 지적한 것은 비판할 자격에 대해서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과연 나에게 어떤 비판을 하려면 상대도 그에 준하는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비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상호 의원으로서는 입이 10개라도 입이 100개여도 말하면 안 되는 수준의 참담한 수준의 잘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환해서 스스로 좀 돌아보고 반성하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예. 하고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지적이 된다면 우상호 의원은 또 잘못했다고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사이에 있었던 이 심야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뭐 김건희 여사 이 팬카페 이제 건사랑이라든지 보수 시민단체에서 또 관련자들을 다 또 경찰에 고발하고 또 이세창 씨도 이제 검찰에 고소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게 수사선상으로 이제 좀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근래에 있었던 일이고 또 참석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몇 명만 불러다가 바로 이제 물어보면은 허위인지 또 사실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사과 얘기가 처음으로 좀 나왔습니다. 최승재 의원인데 직접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혼돈과 혼란 속에서 그 원인과 책임을 떠나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무한 책임지는 자세로 속상함에 대한 표시보다 국회에 대하여 위로와 유감을 표명하시는 것은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국익 우선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라 여깁니다. 의원이 여당 내에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국회에 유감을 표명하시라. 이거는 이제 김의겸 의원이 조건으로 내건 것과 비슷해요. 그렇죠? 이제 이거 용기 있다고 박수 쳐줘야 돼요? 아니면은 글쎄요. 제가 그 전문을 다 듣지를 못해서 예. 어떤 맥락에서 저런 발언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다른 얘기를 쭉 하시다가 아마 중간에 예.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당부, 부탁 이런 정도 말씀하시려다가 저렇게 나온 걸로 생각이 예. 되는데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김의겸 의원이 얘기한 거하고는 결이 다르죠. 김의겸 의원은 얘기하시는 게 정말 대통령을 걱정해서 한동훈 장관을 걱정해서 한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최승재 의원 발언은 바라건대 정말로 대통령을 위해서 하신 발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모든 뉴스들의 중심에는 이른바 푸틴 대통령이 있었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종말을 경고한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역시 한마디를 거두면서 이 문제가 아마 오늘 가장 큰 저녁 뉴스의 톱 뉴스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Но сейчас нам известно,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 Украину. Это будет разруш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시에는 한러 관계가 파탄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러시아를 포함해서 다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The NDS is also clear-eyed about other serious threats, and that includes North Korea's expand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네, 미 국방부가 발표한 2022 핵 태세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핵을 만약 조금이라도 사용하게 될 경우에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역대 미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경고한 것 중에 가장 센 발언이 좀 나왔습니다. 정권이 끝장난다, 디 엔드라는 말까지 좀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 변호사님, 지금 푸틴 대통령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사실 확인을 해보면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계속 한국에 좋은 무기들 많으니까 좀 지원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무기는 좀 안 된다. 대신에 이제 뭐 헬멧이라든지 모포라든지 이런 이제 군수 물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왜 저런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왜 저런 얘기를 꺼냈을까요? 글쎄, 뭐 제가 푸틴한테 물어볼까요? 네, 푸틴 대통령의 말씀까지 제가 지금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워딩을 조금 저도 유심히 봤는데 무기 그리고 뭐 탄약 러시아어로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굳이 이 시점에 푸틴 대통령이 어떤 맥락에서 저런 무기 탄약이라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정적으로 무기 탄약 제공 시 한러 관계가 파탄 날 거다. 글쎄 뭐 아까 말씀하신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저 푸틴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고요. 또 반면에 또 이제 윤 대통령께서는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살상 무기라던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살상 무기와 그러면 무기의 차이가 있는 건지 대통령께서 저거를 의도하시고 말씀하신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앵커님 질문에 답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두 분의 머릿속에 제가 어떤 것을 의도했는지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명확한 것은 지금 상황은 점점 더 에스컬레이팅 되고 있다.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좀 발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이 당선자 시절이었어요. 4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저를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과 오찬을 했었어요. 그때 대통령 당선인이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계속 무기 공급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절실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그 당선인 신분으로서 우리는 어떤 의약품이라든지 인도적 지원 그리고 전쟁 이후에 어떤 재건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왜 이런 가짜 뉴스에 기반을 해서 우리 대통령을 공격을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추측을 해보면요, 지금 전쟁의 양상이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 때문에 전황이 러시아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예. 있다. 그렇다면은 만약 한국도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군수 산업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한테는 더 큰 타격이 있을 테니 미리 예. 그러지 말라고 경고성 발언한 걸로 보고요. 살상 무기라고 해서 살상이라는 단어를 대통령께서 예. 넣은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무기 자체가 살상을 하는 거니까요. 예. 그건 뭐 크게 문제가 없는 발언이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봅니다. 푸틴 대통령이 저 말 뒤에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한국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에게 최첨단 우리 러시아제 무기를 제공하면 한국은 입장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표현도 좀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 이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 외교가 정말 신중하게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스틴 미 국방장관, 북한이 핵을 조금이라도 사용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보게 될 거라고 한 표현은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소환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환되는 사건도 좀 많고요. 장제원 의원이 좀 소환이 다시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대통령실 주변에 이른바 윤핵관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포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또 어느 순간에 그 이들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따리를 쌌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핵관들이 힘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권성동 의원도 지금 물러났고 장제원 의원도 뭐 지금 조용히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전체 짐을 쌌던 8월 말까지 짐을 쌌던 이 대통령실 뭐 행정관, 비서관급 뭐 이런 사람들 53명입니다. 53명인데 이 중에서 42명이 장제원 의원 추천 몫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별도의 카톡방을 공유하면서 중요한 국가 정책적인 부분들을 장제원 의원 쪽과 계속 공유해왔다. 이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격노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늘 일부 언론에 좀 보도가 됐습니다. 예전에 계속 이 소문은 좀 돌았었어요, 그렇죠? 이게 뭐 찌라시인지 사실인지는 잘 구분이 안 됐습니다. 오늘 또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고 장제원 의원은 사실은 무근이라고 또 강력하게 항변했습니다.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께서 윤핵관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뭐 질문이 많으시죠? 장제원 의원은 지금 이 선대위에서 사실상 국민 그 캠프부터 상황실장을 그만두고 아예 출근도 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같이 그야말로 중앙선대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무슨 윤핵관이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데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도와드린 거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는 좀 과장된 거고요. 무슨 핵심적인 역할 그거는 또 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윤핵관 하면 이제 장제원 의원을 뽑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요. 예. 어떻게 보세요?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입니까? 아니면 장제원 의원의 해명이 사실입니까? 일단 뭐 해명하시는 분의 말씀을 믿어야죠. 보도는 장제원 의원의 말을 믿는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두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동영상을 찍은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기사가 나온 걸로 저도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장제원 의원을 포함해서 뭐 권성동 의원 등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런 오해 아닌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지금은 책임 있는 자리를 맡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윤 대변인께서 굉장히 말씀을 아끼시네요. 예. 국회 시정연설하러 와가지고 장제원 의원 이게 어깨 톡톡 쳤는데 뭐 장제원 의원만 친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홍석준 의원도 어깨 치고 그랬더라고요. 몇 분 쳤는데 관계는 이상 없는 건가요? 회복이 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처음부터 아무 이상 없었어요? 저는 인간적으로는 큰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께서 뭐 예를 들어서 선거 과정에서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어떤 이유로 해서 거리를 두거나 할 거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보고 지금 이제 보도된 내용처럼 어떤 용산 대통령실 내부의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멀어졌다거나 이런 해석들은 그냥 해석에 불과한 거고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얘기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 보도의 소스원은 대통령실 상황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라고 나옵니다. 이 소스원이.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53명 가운데 42명이 장제원 의원이 추천한 인사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이 밝히거나 뭐 감찰 결과를 내놓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숫자까지 맞힐 정도면은 그래도 뭐가 좀 있지 않을까요? 이게 김의겸 의원이 얘기한 것과 지금 오늘 조선일보 저 보도 내용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다 허황된 얘기인가요? 자, 저는 이제 저도 기자를 25년 예. 해봤거든요. 그런데 기사가 나왔을 때는 뭔가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근거가 관계자라고. 자, 우선 누군가가 말을 해줬으니까 그걸 전원 형태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작년 6월 2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도왔던 분들이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에요. 예. 그리고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에게는 핵심 관계자가 많아야죠. 오히려 핵심 관계자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문제 삼았던 것, 그게 우리 내부의 문제인 겁니다. 윤핵관들이 많은 게 정상적이다. 아니, 핵심 관계자 없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지난 정부에서 뭐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 이런 어떤 그 전원의 형태로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예. 다만 이 윤핵관이라는 단어 자체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이 윤핵관 문제가 당의 어떤 그 내부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뒤로 물러서나 주시고 또 대통령을 좀 더 자유롭게 해드려야 된다. 이런 의견들은 있었죠. 저도 예. 그렇게 하고 최고위원 사퇴를 했습니다. 예. 뭐 본이 장제원 의원이 이제 추천한 인사가 42명이 뭐 있었다라는 부분도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추천한 인사들이 자기들만의 카톡방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과 또 소통해 가면서 중요한 국정 아젠다가 발표도 하기 전에 유출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이제 네. 강제원 의원 부인하고 있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뭐 휴대폰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예. 하니 필요하다면 휴대폰을 받아서 확인을 해보면 더 좋겠죠. 믿어야죠. 믿으라고 그랬죠. 예, 뭐 이제 우리가 종교는 아니기 때문에 예.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예. 문제인지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지 저는 이제 기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 확인을 해봐야 예.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여하튼 그 뭐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실명으로 보도하기 어려울 때 관계자, 급이 좀 낮으면 관계자, 높으면 고위 관계자, 그리고 정말 가까우면 핵심 관계자 이런 발로 기사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것은 알려져야 하는 사실인데 그 본인이 그 실명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을 때 주로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 그 특징적인 것은 윤석열 정부에 이게 많습니다. 관계자발 보도가 많아요. 특히 대통령실 관련해서 초기에 인사 문제 있고 이럴 때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 그냥 관계자가 나오는데 얘기가 다 달라서 도대체 누구 얘기가 맞는 거냐라는 진위 논란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 얘기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서 관계자발 것도 정리종합해서 다시 보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식의 보도가 많아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김은혜 홍보수석이 차제라도 좀 정리를 해서 김은혜 홍보수석 발로 공개적인 보도가 많아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사실 무근이라고 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가 뭐 따지고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늘 또 공판에 출석한 뒤에 이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좀 당연히 따라붙었겠죠. 직접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 실제 결정권자였던 게 맞습니까? 작년 2월에 김만배 씨한테도 거액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세요? 텔레그램 정무방에서 혹시 경선 자금 관련한 거 있나요? 그 정무방 등에서 그 친목 외에 좀 정책 결정이라든지 있을까요? 그거는 없었습니다. 그 김용부 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비번 넘겼을 때 이게 김용 부원장의 혐의가 소명될 거라고 생각을 좀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그거 클라우드는 이제 제가 어떻든 소명할 수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진실에 입각해서 뭐 필요한 내용들은 다 제공하겠다라는 네. 의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남욱 메모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신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예, 그건 제가 전달했으니까요. 김용이 돈 받은 게 맞으면 그 상자가 본부장님한테 나올 리가 있느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상자가 본부장님 쪽에서 나온 게 좀 맞을까요? 저는 전달받은 상자입니다. 전달받은 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유동규 전 본부장 오늘 재판 출석 후에 나오는 모습을 좀 잠깐 봤습니다. 기존 주장을 그대로 다시 재확인을 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모아온 돈을 지금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했고 그 과정에 적혀 있는 메모지는 자기가 전달한 것이다. 또 돈 받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서 돈을 받은 그 돈 상자도 맞다. 이제 이걸 다시 한번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에게는 오늘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가 주말에 이미 다 보도를 했고 다 알고 있던 내용이.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한 일주일째 사실 추가적으로 뭐가 더 나오는 게 없습니다. 지금 구속된 김용 부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돈 받은 적 없다라는 김용 부원장의 말만 계속 이제 강조하고 계시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이 내용이 지금 전개가 되는 것인지 대응책은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이 지금 유동규 본부장의 이런 어떤 전방위적인 폭로 내용이 전혀 다 그냥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만 믿고 계신 건가요? 글쎄 그 지금으로 보면 이제 유동규 측 남욱 변호사 등을 포함한 분들의 어떤 진술인데 김용 지금 구속된 전 부원장의 경우에는 물증이 없지 않냐, 나는 받은 게 없다라고 하는 진술과 진술 사이의 어떤 대결 구도인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결국은 이제 김용 부원장에 대한 입에서 나오는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요. 지금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유동규 본부장의 어떤 워딩을 보면 하나하나 좀 다 밝혀내겠다. 기세에 좋게 좀 조금씩 말려주겠다는 표현도 했죠. 네, 그런 표현까지 했죠. 그런 상황인데 오늘 온도를 보면 조금씩 이게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아까도 이제 경선 자금이다라고 이제 당당하게 주말에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경선 자금으로 뭐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미묘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는 클라우드 비번을 넘겼을 때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휴대전화의 자체 기계에 저장돼 있는 거는 이제 용량이 좀 제한적이니까 더 많은 자료, 풍부한 다양한 증거 자료들을 검찰의 유동규 본부장이 넘긴 거 아닌가. 그래서 클라우드의 정보 저장 공간에서 무슨 또 큰 뭐가 더 나올까 이렇게 이제 많이들 유추했는데. 말을 안 하시는 건지 아예 없는 건지 핵심적인 증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비밀번호 넘겼다고 하니까 그 이제 수사 과정이 있는 거고 아마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에서 아마 제시를 하겠죠. 뭐가 더 있을 거라고 보세요? 결정적 증거들? 뭐 결정적이라는 것의 기준을 뭐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재명 모르겠지만은 대표 측의 경선 자금으로 어디에 얼마를 썼다 이런 내용이겠죠.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 또는 이재명 대표의 경선 과정, 대선 본선 과정에서 돈이 쓰였다 하는 정도의 증거들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구속영장도 청구를 했고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 또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론 보도에서 다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별게 없는 것 같다 하는 건 좀 억측으로 봐요.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결국 재판 과정에서 내놓겠죠, 결정적인 것을. 기다려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요. 저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유동규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클라우드 비밀번호 다 넘겼다고 얘기하면서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거는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자료를 저장해두고 언제든지 모든 것을 뽑았을 수 있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장소와 기기, 디바이스 관계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문서, 사진, 주고받은 파일 이런 휴대전화 버려도. 휴대전화를 버려도 모든 건 다 남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증거 다 지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흔적은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김용 씨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이를 쭉 살펴보면요.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용 씨가 대선 경선 자금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유동규 씨한테 해서 유동규 씨가 남욱한테 받자. 이리고 나서 현금 8억 4,700만 원을 4차례 걸쳐서 전달했는데 2021년 5월에만 5억을 한꺼번에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도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 이렇게 특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대단히 구체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발부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 만기 출소 하루를 앞두고 김용 부원장 전격적인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으로 이어지고 뭐 관련자들 그리고 이제 정진상 정무실장도 곧소환 출국 금지 곧 소환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왔고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긴박하게. 급물살을 돌아가는데 갑자기 월요일부터 약간 속도가 좀 늦춰진 느낌을 받아요. 네. 정말 검찰이 엄청난 걸 지금 갖고 있는데 안 터뜨리는 건지 아니면 뭐가 좀 수사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검찰이 또 기자들을 통해서 일부 뭐 좀 흘려주면 좋은데 아직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 뭐 단독 보도가 좀 쏟아지겠죠. 근데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사건 관련해서 민주당 쪽 취재를 좀 해보면 그 김용 부원장이 이 돈을 받았을 리가 없다는데 상당히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 의원들이요? 예, 대다수 의원들이 그러는데요. 일단은 특히 이제 경선의 캠프에 경선 캠프에 참여했던 김영진 의원이 민주당 의총에 참여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4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돼 있었다. 예. 그리고 경선도 이제 후원금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 후원금이 너무 많이 남아서 뭐 돌려줬다. 그거는 뭐 민주당 대선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경선을 치렀던 후보들 가운데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세균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후원금 일찍 찼다라는 얘기를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불법 경선 자금을 받을 정도로 돈이 부족하지가 않았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뭐 그런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그런 돈이 있다 하더라도 돈을 쓸 시간이 없다. 장소도 부족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전국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불법 뭐 경선 자금이 모이면 뭐 대체로 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다음에 뭐 삼겹살을 굽고 소주잔을 돌리고 뭐 이런 비용을 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할 만한 상황과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설명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는 선거 양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문자 보내는데 돈을 제일 많이 쓴대요. 그래서 이 문자 비용은 뭐 기록에 다 남는다는 것이고요. 관련된 내용은 선관위에 또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었고 실제 당시에 그 이재명 선거를 했었던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에 따르면 본인은 검찰에서 이것을 불법 대선 자금이라고 명명하는 순간 웃었대요. 그래서 왜 웃었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불법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고 본인이 다 사인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정도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김용 씨에게 돈이 전달된 경로까지는 검찰이 확인을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 김용 씨가 받은 돈이 민주당. 정말 예. 경선 자금으로 쓰인지 안 쓰였는지 이 부분에서 지금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좀 봐야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자, 우선 저도 기자 25년 하면서 검찰 출입 기자를 해봤습니다만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일주일 뻗치기도 해봤어요. 네, 누가 흘려줘서 기사 쓰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정황, 변호인, 그분 주변 다 맞추죠. 그래서 흘려주는 거를 기사 쓴다? 이거는 검찰 출입 기자에 대한 굉장히 명예훼손이고요. 두 번째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속 기간 동안에 충분히 상대적으로 여유를 갖고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전과는 조금 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는 2021년 7월 1일에 경기도지사 신분을 가지고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날 경기지사를 사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후원금을 걷어서 쓰는 것보다 좀 어떻게 보면은 음성적인 자금이 있어야 될 가능성이 또 열려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날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전혀 개입할 소지가 없었다? 이런 어떤 예단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다면 법원이 농락당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법원이 발부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요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 없는데. 티타임이 부활되면서 사실 그 피의 사실 공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언론계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받아쓰기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찰하는 차원에서 언론인도 검찰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김영호의 유감 가겠습니다.
예,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0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자료를 관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현무 인사비서관이 445억, 굉장히 돈이 좀 많습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주식 문제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윤 대변인, 지금 이현무 비서관 부인은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비행기에 탔던 것도 좀 논란이 됐고 또 뭐 굉장히 큰 병원의 또 딸로 또 알려져. 그러니까 뭐 재산이 많은 건 당연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대로 부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제대로 이제 어떤 백지신탁 내지는, 왜냐면 이제 인사비서관이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업무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럼 아무 문제 없다고 지금 대통령실 해명은 나왔습니다만. 뭐 규정에 따라서 또 검사 출신이니까 예. 법을 잘 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저는 처리를 했다고 보는데 예.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재산이 많은 분이라면 본인이 재산을 공개했을 때 분명히 이런 정도의 뭔가 체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했을 테니까 저는 철저하게 잘 했을 거라고 봅니다. 언론에서 더 확실하게 검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굉장히 돈이 많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유감 보겠습니다. 네, 김진태 강원도지사 지금 이 채무시장, 채권시장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시켰는데 이제 사과는 하긴 했습니다. 사과를 했으니까 이제 끝난 건가요? 강원도가 이제 또 지급 보증도 다 하겠다라고 약속을 다시 했으니 이제 정리가 된 건가요? 왜 민주당은 계속 공격하더라고요? 일단은 이 와중에 출국을 해서 뭐 해외 예. 출장이라고 하는데 뭐 문화 관광 관련된 협회 행사를 예. 갔다 온 것도 적절치 않지만 여튼 하루 땡겨서 귀국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떤 워딩이 나오나 좀 봤습니다. 근데 예. 말씀이 본의 아니게 조금 미안하게 됐다. 어떻게 보면 그 불 끌려다가 불 더 지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예. 뭐 속칭 세간에서는 뭐 천인 공노할 발언을 들었다 오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이게 상당히 좀 더 우려스럽습니다. 정치적인 계산을 하셔서 그렇게 했다가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채권 자금 시장 엄청나게 경색돼 있고요. 기업들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금융권부터 지금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고요. 예. 아시겠지만 국민의 세금, 국가에서 지금 정부에서 50조 플러스 알파를 예. 투입하는 이런 상황인데 본의 아니게 조금 미안하게 됐다. 정말 하늘과 그다음에 백성이 놀랄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레고랜드조차도 이제 문을 닫아버리면서 건설 대금을 못 받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있었던 일들 온마이크로 보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에 계셨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 뭐 떳떳하면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 이제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노래 부르더라? 안정훈이? 노래 불러?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10번의 회의를 통해 민생경제 현안을 직접 챙겨서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이 일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생은 안 돌보고 새벽까지 술판만 벌이는 게
그게 주사파 아닙니까? 청담동의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한꺼번에 다 주고 그냥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반박하게 하고 여기서는 더 공격할 거리가 사실은 없는, 그러니까 작전의 미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야말로 5.18에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 DNA에 유전자에 사과와 성찰이 아예 없는 분은 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사과를 하신다면 그때 저도 한번 사과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